자, 시작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서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이제 빈맥입니다. 빈맥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빈맥을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굳이 뭐 잘 다 알고 그러면 뭐 좋긴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이제 빈맥이 어떤 게 있고 빈맥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를 한다,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심전도가 다 빈맥입니다. 그래서 빈맥, 우리가 빈맥이냐 서맥이냐는 심전도상에서 QRS 컴플렉스가 몇 개 나오는가, 즉 심실이 몇 번 뛰는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심실이 요거거든요. QRS가 요건 1분에 지금 150번 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횟수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요놈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심전도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횟수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기 하품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거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에? 방향, 그렇죠. 방향이 틀리다. 요거는 아래로 내려갔고 요건 위로 올라갔다. 또 좋아요. 아주. 그 옆에 분 해보실까요? 그럼? 갑자기 옆으로 튈 줄은 몰랐죠. 어때요? 뭐가 달라요? 에? 뾰족해요? 그렇죠. 요거는 뾰족하잖아요. 요걸 안 뾰족해요, 요거요? 뾰족하잖아요. 그죠? 뭐가 다를까요? 또 다른 거. 이렇게 요걸 갖다가 우리가 QRS라고 부른다 그랬죠? QRS가 요거는 어떻고 요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는 날씬하고 하나는 뚱뚱하잖아요. 여기 날씬한 거는 항상 QRS 컴플렉스가 나왔을 때 날씬하면은 심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쪽. 뚱뚱하면은 심실 아래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빈맥인데 150회의 빈맥인데 이 위에서 나오는 거는 심방에서 나오는 빈맥이에요. 그래서 심방 빈맥. 그리고 PSVT라고 하는 거 심방 빈맥 일종인데 심방에서 나오는 빈맥이고 뚱뚱하게 나오는 거는 심실이에요. 그래서 심실 빈맥이에요. 이게 똑같이 심장 박동의 횟수가 똑같지만 위에서 생기냐 아래에서 생기냐는 천양지차예요. 심방에서 생기는 거는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항상 부정맥은 가장 나쁘게 가게 되면 뭐냐면은 세동이라는 걸로 가요. 세동. 심방에서 부정맥이 가장 나쁘게 가면 심방세동으로 가요. 심실에서 가장 나쁘게 가면 심실세동이에요. 근데 심방세동은 생명하고 직접 관련 없어요. 아무리 나빠도. 근데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QRS 컴플렉스가 뚱뚱하고 빈맥이 있으면은 이건 심실빈맥이고 이거는 위험한 것이다. 이거는 QRS가 쿵쿵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이게 불규칙한 게 바로 심방세동이고 요거는 규칙적이긴 한데 앞에 그림이 뾰족뾰족 톱니 같은 게 나오는 심방조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에요. 뭐 이 부정맥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 빈맥에서는 응급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뛴다. 이거는 심장 박동수가 늦게 뛸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식이에요. 빈맥을 가진 사람, 빈맥 심장 박동이 100회 이상 빨리 뛰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보는 거는 이 5가지를 보고 봐요. 혈압이 떨어졌냐, 정신이 오락가락하냐, 그 다음에 샤게 사인을 보이냐, 가슴이 아프냐, 숨이 차냐, 이 5가지를 봐요. 그래서 이 5가지에 해당되면 빈맥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면 혈압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이건 에머전시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소견이에요. 이거는 이때는 즉시 전기 충격을 하는 거예요. 즉시 전기 충격. 그래서 첫 번째 보는 방법은 이게 PSVT라고 그러는 부정맥인데 이 부정맥의 특징은 횟수가 150에서 200회 사이면서 규칙적이에요. 굉장히 규칙적이면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고 이 부정맥의 특징은 순간적으로 생겨요. 멀쩡하다가 지금 갑자기 150번 콱 뛰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 괜찮아지는 부정맥이 이 부정맥 PSVT. 이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 심장 안에 이 부정맥 빈맥을 만들어내는 부위가 있어요. 부위가 있다는 건 천만다행스럽게도 근치가 가능하다. 그 부위를 제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기술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전극도저 절제술이라는 건데 특수한 전기줄을 집어넣어 가지고 심장에 그 부위를 찾아서 전기를 지져버리게 되면은 이 부정맥을 완치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데 정상적으로는 동결절에서 전기를 만들면은 방실결절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전기가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정상적으로는 다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PSVT 환자는 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다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을지는 몰라요. 어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의 부위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지 찾아가지고 여기 허벅지 혈관을 따라서 전기줄을 집어넣어요. 전기줄을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찾아요. 그걸 뒤지면서 찾아요. 여기 있다 확인되면 여기다 놓고 밖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면서 저거 다리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응급치료는 그 다리에 전기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경동맥을 마사지하는 게 있어요. 발살바라는 거 들어보셨죠? 발살바라는 걸 하게 되면 발살바 숨을 깊게 쭉 들이쉬고 참으면서 배에다 힘을 잔뜩 주는 게 발살바잖아요. 그렇게 발살바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에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전기를 빨리 가게 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전기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다리를 통해서 전기가 빨리빨리 내려가는 상황에서 발살발하게 되면은 그 다리로 내려가는 전기를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부정맥, 빈맥이 딱 멈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 아데노신이라는 주사를 넣게 되면은 빈맥이 이렇게 쫙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덜커덕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PSVT라는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EP라는 거 하고 전극도저 절제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리를 갖다가 밖에서 전극도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부위를 찾아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끄트머리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거기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줄이 정상적인 전기줄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전기줄이 정상적인 전기줄과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가까이. 그런 경우는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잘못해가지고 정상적인 전기줄은 놔두고 옆에 있는 병적인 전기줄만 끊어줘야 되는데 너무 붙어 있으면 잘못하다가 두 개를 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방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방실 차단. 소맥이 생겨버려요. 빈맥 치료하러 갔다가 소맥이 생겨가지고 박동기 달고 나오는 일이 실제 있어요. 실제. 1년에 몇 건씩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시술하는 게 그래도 한 천 건, 2천 건 될 것 같은데 실제 발생해요. 제가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왔거든요. 전국에서 발생하는 이 부정맥 시술을 갖다가 심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빈맥 치료하러 갔다가 저거 끊어져가지고 소맥 생겨서 박동기 달고 오는 시술하는 걸 갖다가 간혹 봐요. 전극도저 절제술 양쪽 페모랄 베인을 펑처해가지고 1시간 정도 걸리고 하고 나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활동해요. 컴플리케이션 생길 확률이 1% 미만이고 치료율이 98%. 그러니까 이거는 생겼다 하면 다 그걸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정맥이에요. 심방세동.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QRS, 심실의 QRS가 불규칙해요. 여긴 좀 넓고 여기 좀 촘촘하잖아요. 불규칙해도 규칙성을 가지고 불규칙한 게 아니라 불규칙하면서 불규칙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레귤러하다. 몹시 불규칙하다. 어떠한 규칙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인데, 이거는 심방세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심실의 우쪽이 심방인데 심방이 간을 세자에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심방은 심장이 뛰는 걸 이렇게 1m 후방에서 보게 되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세동이라는 거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1m 전에서 보면. 근데 가까이에서 가면은 벽이 꼬물꼬물거려요. 가늘게 움직인다고 세동이에요. 안 움직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가, 심방에 들어왔던 피가 쭉쭉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니까 심방에 피가 고여 있단 말이에요. 고여 있는 피는 항상 굳어요. 좌심방, 심방에서 피가 굳었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면은 심방에서 떨어져 나간 좌심방에서 나온 피가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을 도는데 가장 불행한 일이 머리에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뇌졸중이 가장 불행한. 심방세동 부정맥이 있으면은 뇌졸중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 5배 많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역시 고령이 많이 생겨요. 젊은 사람한테 안 생겨요. 55세 미만에서는 0.1, 0.2예요. 근데 이게 65, 75, 90이 되면서 그냥 쫙 늘어나는 거예요. 60세 이상에서는 미국 데이터긴 한데 60세 이상에서는 10명에 1명꼴로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요. 보통 흔한 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흔한 병이에요. 근데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본인도 심방세동이 있는지 모르고 의사도 몰라요. 진찰을 안 하니까. 가슴 진찰 안 하고 심저도 찍지 않기 때문에 몰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생겨서 하는 병이에요. 앞으로 더 증가된다고 해서 이 병은요. 이 병은 아주 보수적으로 이건 미국 심장협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30년 내에 그 숫자가 더블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증가되는 병이에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심방 안에서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을 만드는 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고령이고 증가하고 빠르고 불규칙하고 심부전이나 뇌졸중이 생긴다. 치료는 이 심방세동을 어떻게든지 약을 쓰거나 뭘 해서 정상막동을 돌리는 치료가 있어요. 전극도저절제술, 약, 전기충격, 기타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돌리려는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맥박만 조절하면서 뇌졸중 예방 치료를 하게 돼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래되지 않으면은 정상으로 돌리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맥박 조절하면서 증상을 좋게 하고 심부전을 예방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치료. 그다음에 발작성 간혹 생기다 말다 하는 그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전극도저절제술을 하면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심방세동은 아까 그 PSVT라는 부정맥은 98% 치료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성적이 형편없어요. 반타작도 안 돼요. 반타작. 그러면서 시간도 4시간 내지 5시간 걸리고 하면서 위험한 일이 생기죠. 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도하다가. 시술하면서 뇌졸중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100%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방세동의 전극도저절제술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방세동이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역시 연세가 드니까 생긴다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또 위험인자는 뭐 있냐면 술이 위험해요. 술. 그래서 심방세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명 할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할러데이 하트. 휴일 심장 증후군. 이게 뭐냐면은 휴일에 술 잔뜩들 먹으니까 술 먹고 휴일 다음 날 아침에 가슴이 뛰어가지고 응급실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할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실제 술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 굉장히 많은데 술은 한 잔보다 2잔 먹는 사람, 2잔보다 3잔, 3잔보다 4잔, 4잔보다 1병, 1병보다 2병
아주 리니어하게 술 많이 마시면은 심방세동이 잘 생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 돼 있거나 아니면은 오비선 사람, 비만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 수면 무호흡, 고혈압, 판막증 이런 경우에 심방세동이 잘 생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잘 생기는가 봤더니 심방세동이 생기는 건 다 이 폐정맥에 좌심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폐정맥에서 비정상적인 전기를 만들어서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은 폐정맥에서 전기가 나오니까 폐정맥을 틀어막으면 되겠다. 완전히 틀어막으면 피가 안 나오니까 곤란하니까 전기가 새 나오지 않도록 틀어막자 하는 게 바로 전극도 절제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게 폐정맥이 4개가 있는데 큰 게 어디서 전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4개를 다 틀어막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막냐면 그 빨간 거 하나하나가 밖에서 에너지를 줘서 태운 거예요. 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점을 쭉 만들어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선을 만들어서 비정상 전기가 여기로 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4시간 걸려요. 4시간에 5시간. 재발도 많은 게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양쪽 폐정맥을 나머지 부위와 분리시켜 버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폐정맥 고립술 pulmonary vein isolation이라고 부르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이게 폐정맥인데 줄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뜸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쫙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쫙 막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하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성적이 좋고 위험하지 않다면은 심방세동 있는 사람은 다 해라라고 할 텐데 PSVT는 다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98% 성공하고 합병증 1%밖에 안 생기니까 이건 다 하라고 돼 있어요. PSVT에서. 심방세동은 잘해봐야 반타작이거든요. 그것도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하라. 뭐냐면은 이제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클래스 1 인디케이션 심장에서 클래스 1 시술이나 약물이나 인디케이션을 클래스 1, 2, 3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은 꼭 해야 된다. 클래스 3는 절대 하지 말아라. 2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클래스 1 꼭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 거기도 또 발작성 심방세동. 발작성이라는 건 심방세동이 생겼다가 일주일 내에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예요. 증상이 있는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약을 줘보고 약을 줘서 들어먹지 않으면은 그때 전극도 절제술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경우는 다 2A예요. 뭐 할 수는 있다. 한번 뭐 해봐라.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정도고 꼭 해야 된다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A 인디케이션이거나 아니면 2B 인디케이션이에요. 2도 이제 2A, 2B로 나누거든요. 2A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다. 2B는 뭐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전극도 절제술에 적용 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있어요. 수술, 메이즈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좌심방 그 폐정맥을 갖다가 전기적으로 이렇게 도려낸다 그랬잖아요. 도려내는데 그거를 수술해서 도려내는 거예요. 수술해서 칼집을 내 가지고 전기 못 통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꼬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방을 조각조각 내고 다시 꼬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가슴을 열고 수술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심방세동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건 그래서 심방세동 치료 목적만으로 하지는 않아요. 딴 일 때문에 심장 수술을 하는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같이 있으면은 판막 갈아 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해주는 그런 게 메이즈 수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치료라고 그러는 건 이제 중풍 예방이 가장 큰 얘기인데, 중풍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중풍이 잘 생기냐? 이런 경우에 잘 생겨요. 그래서 차이드 베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중풍이 잘 생기는가 갖다가 쭉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사람들한테 잘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뇌졸중을 예방하자. 근데 차이드 베스크 스코어라고 그러는 게 그건 교재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C는
심부전 congestive heart failure, H는 hypertension, A는 age 75세 이상이면 2점, 65세 이상이면 1점. D는 다이아베tes 당뇨병, S는 스트로크. 이거는 V는 혈관 질환, S는 섹스 여자. 해가지고 이렇게 9점이 되는데 9점 중에서 2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뇌졸중의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2점보다 3점이 더 크고 3점보다 4점이 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령 75세를 넘었다 하면 벌써 이건 2점이에요. 75세 넘은 심방세동인 순간부터 고위험군에 들어가요. 거기다가 만일 이 사람이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 그러면 1.1점 더 하면 4점이 되는 거예요. 상당한 고위험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배, 5배 생기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치료하는 약은 과거에는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을 썼어요. 와파린. 와파린은 여러분 아시나 모르지만 이게 쥐약으로 썼던 약이에요. 쥐약. 출혈 생겨가지고 쥐가 이 약을 와파린 먹고 출혈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약이 와파린이에요. 근데 이게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써왔는데, 이게 이제 와파린의 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를 많이 먹으면은 약 효과가 없어져요. 비타민 K가 야채, 청국장 먹지 말라는 그게 청국장에 비타민 K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파린 먹는 사람이 청국장을 먹게 되면은 효과가 확 떨어져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래서 이 효과가 들락날락 너무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숫자가 만일 너무나 피가 묽으면은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 청국장을 많이 먹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썼었는데 아스피린 써봤더니 별로 효과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악이라고 그러는 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노악. 그래서 이제 노악 아니면 도악이라고 부르는데,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뭐 이런 것들이죠. 4가지 약이 나와 있는데, 이런 약들이 효과가 와파린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와파린보다 더 좋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대규모 연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환자에서는,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다 노악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실빈맥. 요거 전에 이제 한 가지 또 아까 뭐 말씀드리면은, 이 노악이든지 와파린이든지 뇌졸중을 막으려고 피를 묽게 하면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출혈이에요. 출혈. 그러니까 이거 외나무 다리예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하죠. 양날 가진 칼. 출혈하거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있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하게 뇌졸중을 예방하려고 치료하다 보면은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출혈이 생기는 게 불안해가지고 약을 약하게 쓰면은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혈 위험성도 크고 뇌졸중 위험성도 크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 약을 쓰면은 출혈이 생겨서 더 위험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는 치료가 뭐냐면은, 이 심방세동에서 뇌졸중이 생기는 그 혈전이 어디 가서 생기냐면은 좌심방이, 레프트 에이트리얼 아펜디지라고 그러죠. 좌심방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지 않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귀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에 생겨요. 거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잘라서 그러면 거기를 안 잘라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르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수술까지 하기 힘드니까 수술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거기를 갖다가 병마개를 놓아가지고 틀어 막아보자라고 한 게 있어요. 레프트 에이트리얼 아펜디지 클로저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페모럴 혈관을 따라서 그 기계를 갖다가 풍선 비슷한데, 풍선이랑 우산 비슷해요. 우산. 그래서 그걸 우산을 접은 상태에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좌심방위까지 가요. 좌심방위 입구에다 대고서 풍선을 쫙 펴버려요. 그럼 좌심방위를 틀어막아요. 틀어막고 빼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좌심방위 막혀버리잖아요. 막히면 시간이 지나면 좌심방위가 안에서 이제 흡수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혈전이 좀 덜 생기게,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성적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딴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는 그런 방법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심실빈맥이에요. 심실빈맥. 횟수는 빠르고 큐라스가 넓으면 심실빈맥은 위험한 거예요. 심실빈맥은 심실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은 위험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무척 위험한 것이다. 만일 심실빈맥이 생기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심장병이 있을 때 생겨요. 심장에 뭐 심장이 많이 헐어 있거나 심근경색증을 앓고 심장이 손상이 왔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생겨요. 근데 간혹 멀쩡한 심장에서도 생겨요. 멀쩡한 심장에 생기는 경우는 전극도절제에서 치료하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심실빈맥은 멀쩡한 심장에 생기는 게 아니고 심장병, 심장 근육에 병적인 상황이 있을 때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놔두게 되면은 심장 마비로 넘어가요. 심장 마비로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그래서 이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약이 별 볼 일이에요. 이때는 이제 ICD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급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거의 한 5분 정도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급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한 해 2만 명 정도가 시민성 급사로 죽어요. 2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 군의 인구예요. 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의 인구가 1년에 한 군의 인구가 시민성 급사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시민성 급사가 생기는 심전도는 ventricular fibrillation, 심실 세동이에요. 그러니까 심방 빈맥이 있다가 저게 심실 세동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건 바로 심장 마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생기는 경우는 대개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거,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뭐 확장성 심근증,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심장 근육을 침범하는 여러 가지 병적인 상황에서 잘 생겨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장에 육안적으로 볼 때 심장에 이상이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유전성 부정맥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에 3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5세 맞아요. 35세를 기준으로 35세 이상에서 생기는 경우는 허혈성 심질환, 즉 동맥경으로 인해 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심장마비가 35세 이상이에요. 35세 미만에서 생기는 심장마비 있거든요. 운동선수들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운동장에서 쓰러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심장마비가 온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운동선수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라고 하면 우리나라 0.1%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봤더니 유전성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치명적인 부정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병들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예방하느냐? 예방할 방법이 협심증이 있다, 심근경색이 있다면 그걸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 약을 쓴다면은 뭐 베타블로커, 아미다소타롤 같은 약을 쓰기도 해요. 근데 상당히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심민성 급사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비약물 요법에 의존하는데 비약물 요법이 ICD라고 하는 거예요. 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라는 거 금방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AED라고 하는 거예요. AED라는 거는 여기나 기차역 같은데 공공시설에 보면 AED라고 써붙여놨잖아요. 전기 충격하는 거죠. 전기 충격기. 일반인들 쓸 수 있게 만든 전기 충격기라고 해요. ICD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박동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박동기보다 좀 커요. 박동기는 조그만 전기만 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ICD는 강력한 전기를 내줘야 돼요. 전기 충격하잖아요. 심장마비 왔을 때 쾅 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걸 쪼그려서 조그맣게 만든 게 바로 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강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 깡통 안에다가 강력한 전기를 넣을 수 있도록 배터리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깡통이 커요. 박동기 일반 박동기보다. 그리고 줄이 들어가 있고 이 줄에서 전기 충격을 둘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이 사이에서 전기 충격을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봤어요.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 심근경색증 앓고 서든데스를 잘 한다는 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근경색증 앓고 심실구열률이 30% 이상이면은 잘 죽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 군으로 놓고 한 군에는 ICD를 달고 한 군에는 기존의 치료를 하면서 비교해봤더니 ICD 달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잘 살더라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진 다음부터는 심근경색증 앓고 심실구열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예방적으로 죽기 전에 미리 ICD 실험을 줘라 하는 게 적응증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저 외부에서 전기 충격을 해서 돌리는 걸 소규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 거고요. 이게 바로 그 치료입니다. 여기 심실세동에 심장마비예요. 이때는
이때는 심장마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그냥 꽝 쓰러진 거죠. 심장이 안 뛰니까. 심실세동이라는 심실이 이렇게 쑥 하는 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피가 안 나가죠. 안 나가는 순간에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중지하니까 그냥 환자는 그 순간에 정신 잃고 그냥 고목나무처럼 쓰러진 거죠. 사망이에요, 사망. 이때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가 이걸 알아채려요. ICD가 안에 심장 안에 컴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심장마비 왔구나. 그러면 몇 초 내에 얼마만한 전기로 쇽을 주자. 라고 쇽을 갖다 꽝 주는 겁니다. 그럼 심장이 뛰기죠. 이게 바로 기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실성 부정맥의 치료는 믿을 만한 게 약은 없다. 약이 아니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치료라는 것은 저 ICD다. 그래서 부정맥의 치료는 약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비약물적인 요법. 그러니까 빈맥, 일반적인 빈맥에서는 전국도제 절제술이라고 하는 비약물 요법. 그 다음에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면 ICD라는 치료. 그러니까 섬에 심장박동이 늦은 경우에는 백약이 무효고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치료를 한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굉장히 부정맥 치료에서는 제한적이다.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결국에 믿을 수 있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기적인 치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